전현무 씨의 최근 진심 고백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놀라운 발언인데요. 이 발언은 지난 13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줄여서 전참시에서 체면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전현무 씨가 어떤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으며 그 배경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전참시에서는 전현무 씨가 체면 마술사 최현우 씨의 공연장 아판타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최현우 씨를 만난 전현무 씨는 처음부터 강한 의심을 드러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부른 것이 실수인 것 같다. 나는 엄청 의심이 많다며 나는 체면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고 체면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체면이라는 것을 하나의 쇼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최현우 씨는 체면은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예인들이 체면에 쉽게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체면에 걸려 혹시라도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까 봐라는 내면의 걱정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최현우 씨는 뇌에는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가 존재하여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문제될 만한 정보는 뇌 스스로 막아준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전현무 씨는 특유의 재치와 예리함으로 내 방어 기제로는 남의 비밀까지 막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어쩌면 당신의 비밀까지도 이야기해 버릴 것 같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라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다 폭로해 버릴 수도 있다고 응수해 최현우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의심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남다른 촉과 냉철한 분석력을 자랑하던 전현무 씨였기에 과연 그가 체면에 순순히 걸릴 수 있을지 스튜디오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우 씨는 공연에 앞서 전문 체면가를 초빙하여 전현무 씨를 테스트했습니다. 놀랍게도 체면에 전혀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던 전현무 씨는 순식간에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체면에 걸리기 전에 그의 자신만만하고 냉철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평온하고 차분한 모습은 스튜디오를 일순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체면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면 상태에서 전현무 씨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었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구체적인 고민을 묻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결혼이라고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체면에 걸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심과 깊은 내면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체면에서 깨어난 후 화면 속 체면에 걸려있던 자기 자신을 본 전현무 씨는 기억이 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체면 전문가는 전현무 씨에게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현무 씨는 주저함 없이 네라고 즉각적으로 답하며 결혼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 시기에 대해서는 3년 전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연애사에 대한 궁금증을 일부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하고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변의 결혼과 관련해서 특별히 마음에 가는 여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현무 씨는 의미심장하게 가까이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3주 전에 소개팅을 했다는 사실까지 거리낌 없이 줄줄이 고백하며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발언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며 전현무 드디어 결혼하나? 전현무의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추측과 함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전현무 씨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애설과 결혼설에 휩싸이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보다 20살 연하인 아나운서 홍주연 씨와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불거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숙 씨와 박명수 씨가 전현무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농담을 던지자 전현무 씨도 이에 맞춰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쳐 결혼설이 한때 더욱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는 3월 결혼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박명수 씨가 그럼 5월로 하자고 제안하자 좋다고 답하며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잦은 열애설과 결혼설이 불거질 때마다 전현무 씨는 혹시라도 열애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현무 씨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에서 홍주연 아나운서가 자신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진지하게 밝히자 매우 흥미롭다는 듯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의 높은 인기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 곽튜브 씨의 결혼식 사회를 전현무 씨가 직접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곽튜브 씨는 오는 10월 중순에 결혼하며 결혼 준비 도중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식을 예정보다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많은 팬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곽튜브 씨의 깜짝 결혼 발표에 네티즌들은 정말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두 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등의 따뜻한 응원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친한 동생의 결혼 소식에 전현무 씨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될지, 그리고 곽튜브 씨의 결혼을 보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생각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결혼 소식들이 전현무 씨의 결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최근 방송된 MBN과 채널S의 전현무 계획위에서도 전현무 씨의 결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전현무 씨와 곽튜브 씨가 충북 청주로 미식 여행을 떠난 가운데 배우 이세희 씨가 특별한 먹친구로 함께했습니다. 이세희 씨는 자신이 네 자매 중 셋째 딸인 딸 부잣집이라고 소개하며 유쾌한 가족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네 자매 중에 셋째다. 그런데 저보다 언니들 덕분에 오빠들이 저에게 네가 걔 동생이라며? 라며 더 잘해줬다라고 밝히며 언니들의 인기가 자신보다 훨씬 많았다는 귀여운 에피소드를 전해 현장을 폭소케 했습니다. 곽튜브 씨가 이세희 씨에게 혹시 언니들이 결혼했는지 조심스럽게 묻자 이세희 씨는 아직 안 했다. 언니들은 모두 싱글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곽튜브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언니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어떠냐? 여기 확신의 형부상이 있다라며 전현무 씨를 이세희 씨 언니들의 형부감으로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세희 씨는 곽튜브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에서 전현무 씨에 대한 호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튜브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형부 말고 본인은 전현무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직설적으로 묻자 이세희 씨는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이세희 씨는 자신의 이상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다정한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요즘 세상에 다정한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나라고 말하며 외모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다정함을 중시하는 자신의 연애관을 밝혔습니다. 과연 전현무 씨가 이세희 씨가 말하는 다정한 사람의 조건에 부합할지 시청자들은 또 한 번 전현무 씨의 연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 전현무 씨의 결혼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을 보면 대중 역시 그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의 짝을 찾아주려는 듯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전현무 씨는 솔로로서 겪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전현무 계획위에서 이선빈 씨와 함께 당일치기 바다여행 2탄으로 강화도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외포항에 도착한 세 사람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항구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이때 이선빈 씨가 이곳은 비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에 정말 완벽한 장소다 라고 말하자 전현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비밀 연애를 직접 해본 경험자로서 비추천한다. 사진이 찍히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고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공개 열애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이어서 전현무 씨는 8년째 배우 이광수 씨와 공개, 열애 중인 이선빈 씨에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달라고 진심으로 청했습니다.
이선빈 씨는 저희는 만날 때마다 항상 웃을 일이 생기고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다. 서로의 코드가 진짜 잘 맞는다며 그리고 저희는 주위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놀이공원도 정말 자주 간다고 탑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는 자신의 공개 열애 경험을 떠올리며 사실 공개 연애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어찌 보면 공개 연애의 장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는 솔로로서의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너무 외롭다. 정말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찾아온다. 문득 나 자신에게 묻게 된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라는 가사를 언급하며 이 가사가 내 심정을 진짜 직접적으로 때려버리네라며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그의 인간적이고 솔직한 면모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많은 솔로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에게는 과거 가수 보아 씨와의 취중, 라방 라이브 방송이라는 특별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놈의 식기를 어찌할 꼬키 으키 으키 응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현무 씨가 귀여운 포메라니안, 견종의 강아지를 아는 채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 보아 씨의 신곡 크레이지어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진 속 강아지는 보아 씨의 반려견은 아니었습니다. 보아 씨의 견종은 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팬들에게 지난 4월 두 사람이 함께했던 취중 라방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전현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당시 그는 술을 꽤 마신 듯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본다고 다소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내 화면에 가수 보아 씨가 불쑥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아 씨는 전현무 씨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오빠가 계속 술을 먹자고 했잖아요 라고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보아 씨 역시 술에 취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현무 오빠 집이 정말 개판이다. 인테리어도 별로고 특히 게스트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폭로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보아 씨는 라이브 방송 도중 전현무 씨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거나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시도하여 시청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보아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누리꾼이 전현무 씨에게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의 과거 열애설에 대해 질문하자 더욱 솔직하고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현무 오빠는 박나래 씨와는 절대 사귀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오빠가 아깝다며 자리에 없는 박나래 씨에 대해 다소 무례할 수 있는 평가까지 서슴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결국 이 라이브 방송은 관계자들의 긴급한 만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전현무 씨와 보아 씨는 때 아닌 열애설에 휩싸였으며 특히 박나래 씨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시청자들로부터 무례하다는 강한 질타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일화들을 보면 전현무 씨가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이슈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는 그동안 재치 있는 입담과 능숙하고 뛰어난 진행 실력으로 국민 MC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오랫동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전참시에서 그가 보여준 결혼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대중에게 전현무라는 인간적인 인물에 대한 궁금증과 친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언급한 가까이에 있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전현무 씨는 언제쯤 대중에게 기쁜 소식, 즉 결혼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현무 씨가 보여줄 행보, 특히 그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과거 보아가 청첩장을 깜짝 공개해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아는 여러분 저 청첩장 나왔어요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짧은 글귀 뒤 덧붙인 빨간 하트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거울을 보듯 꼭 닮은 우리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그 찬란한 막이 오르는 날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보아가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자 실제 모바일 청첩장 홈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청첩장에 적힌 것은 K-파프 K909 2023년 5월 6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바일 청첩장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보아가 담긴 K909의 메인 포스터로 변했습니다. 보아가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이 MC를 맡은 종합편성 채널 JTBC K909의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이용한 기발한 홍보에 많은 이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어 보아는 놀랬지? 그니까 909 많이 봐. 5월 6일 오후 4시 40분 JTBC라는 글을 덧붙이며 다시 한번 K909의 첫 방송 날짜와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전현무, 보아 두 사람의 이 라이브 방송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팬들과 소통이 목적이었다. 뭐 질의 응답, 질문에 대답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마치 뭐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말부터 두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성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많고, 특히 보아 씨가 알다시피 이 전현무 씨에게 굉장히 좀 애교를 피우고 또 이렇게 볼을 막 감싸지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두 사람이 뭐 뭔가 썸이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오해까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현무 오빠가 막 대단한 매력쟁이다라는 식으로 이 보아 씨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알다시피 박나래 씨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시청자가 전현무 씨, 박나래 씨와 정말 사귀는 건가요? 라고 하자 못 사귄다, 안 사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보아 씨가 옆에서 말도 안 돼 라고 하자 전현무 씨가 왜? 나래가 아까워? 라고 하니까 아니, 오빠가 훨씬 아깝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신 거 아니냐라는 시청자들의 이야기에 전현무 씨가 뭐 술 한 잔도 안 마셨다, 술 마신 척 하는 거다 뭐 이랬는데, 뭐 나중에는 술 마신 걸 인정을 했죠. 문제는 이 박나래 씨에 대한 어떤 외모 지적에 가까운 비방이었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들이 막 빗발치면서 결국 이 보아 씨가 전현무 씨와 함께 했던 라이브 방송에 대하여 사과를 하게 됩니다. 박나래, 너그러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했던 이 라이브 방송 다음날 결국 사과까지 하게 돼요. 저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에게 직접 뭐 사과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다라고 말을 했겠죠.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줄 수 있는 무게감을 잊지 않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등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했는데,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을 물어보는 댓글 질문에 오빠가 아깝다라는 거침없는 언행에 네티즌들이 걱정을 자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반응이 굉장히 나뉩니다. 갈수록 밉상이 돼간다. 하루 종일 이불킥 했겠지?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자중했으면 좋겠다. 비호감이다. TV에 안 나오면 안 되냐? 할 말이 없다. 같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대방을 뒷담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연예인들 돈 벌어서 배부른 거냐? 과하다. 뭐 이런 말. 오히려 또 박나래 씨 비판도 있고요.
너무 실망이다. 저게 본 모습 아니겠냐? 이 보아 씨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 전현무가 더 별로다. 본인은 취하지도 않은 것 같더만. 영상을 봤는데 이게 비판받을 일인가 싶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공인들 기준이 이렇게 심각해졌냐? 박나래한테 사과한 건 사과한 거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깬 건 자업자득일 것 같다.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술을 마시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생각 없이 말을 했을까? 어려서부터 연예인을 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매너가 별로다. 술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술버릇이 애교하고 스킨십이 많다. 왜냐면 이 보아 씨가 보여줬던 라이브 방송에서의 모습들이 전현무 씨와의 뭔가 썸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뭐 방송국도 아니었고 스튜디오도 아니고 약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정집에서 촬영한 것처럼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최종 라이브 방송 때 애교 가득한 모습으로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고 얼굴을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전현무와 박나래의 열애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안 사귈 것 같다. 사귈 수가 없다. 오빠가 아깝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같은 라이브 방송은요. 지금 회사가 뒤집혔다. 보아 이사님이 술 취한 이야기를 하셔서 라는 전현무의 발언으로 방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의 보아는 평소보다 애교와 스킨십이 많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평소 술버릇인 걸로 보인다라는 옹호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과거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동방신기 멤버들과 출연했을 당시 윤호가 술버릇 자체가 취하면 귀여워진다. 반달 눈웃음에 특유의 웃음소리가 나온다. 애교가 정말 많아진다. 함께 나왔던 여배우도 보아 언니는 술에 취하면 입이 짧아진다 라고 전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현무 씨와의 열애설은 좀 오바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보아 씨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현무 씨입니다. 박나래와의 열애설 과연 제대로 입을 열까? 스스로 자초한 논란이다 라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 씨는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이 화두의 중심에 있는 전현무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겁니다.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보아 씨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현무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현무 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아 씨는 이러한 말도 했어요. 저는 아프리카 TV에 더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인과 내가 잘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대체적으로 보아에게 실망한 팬들은요. 대중들의 부정적 반응이 거셌지만 전현무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 혼자 산다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동료를 무례하게 이야기했으나 정정 없이 그냥 이를 듣고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현무의 첫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전현무의 SNS 계정으로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구독한 팔로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낸 거죠. 네티즌들은 취해서 보기 안 좋았다. 보아랑 최소 썸 아니면 사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티내고 싶었냐. 한밤중에 집에서 취중 라이브라니. 후두염으로 목이 안 좋다면서 술은 잘 드시네. 전현무님 오랫동안 함께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동료를 대놓고 저렇게 말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안 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다. 의도가 뭐냐? 이미지 쇄신했는데 다시 말짱 도루묵이다. 이러한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한 의심도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뭐 완전한 루머, 가짜뉴스가 아니라 본인들이 보여줬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대중들이 쏟아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비방하거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보아와의 라이브 방송에 불똥이 튄 박나래 씨는요. 돌연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불참하게 됩니다. 놀랍죠?
보아 씨의 말대로라면 이 박나래 씨가 아니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디오 방송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컨디션 난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나래 씨가 웬만하면 방송 펑크가 없는 걸로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나래 측 관계자는 박나래 씨가 몸이 좋지 않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8일자 방송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 다른 사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이 시작됐을 때 오늘 박나래 님이 개인 사정으로 출연을 취소하였다. 기대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트롯 코너에 박나래 씨가 출연을 예고했었는데 신기한 건 라디오 진행 약 1시간 전 갑작스럽게 불참 공지가 전해진 겁니다. 특히나 박나래의 스케줄 불참 소식은 최근 전현무와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 이름이 언급된 이후로 시선을 끌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박나래의 갑작스러운 생방송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전현무, 보아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 불똥이 후폭풍이 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 박나래 씨의 불참 사유가 컨디션 난조로 나중에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터지고 내게 만 거죠. 그게 뭐냐? 여기 보면 박나래 55억 원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 수천만 원의 금품 도난 사고가 났다. 라는 기사가 단독 기사로 아주 기습적으로 긴급하게 올라옵니다. 야,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연예계 관계자가 박나래 씨의 집에 금품을 도둑맞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라디오 방송에 불참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박나래도 없어진 물건과 시기를 알지 못했지만 7일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도 도난 시기와 금액에 대해 파악 중이다. 경찰에 신고를 할지 고려 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박나래 집에서 사라진 물건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고가의 물건 등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던 것을 감안할 때 최소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박나래 씨의 라디오 불참이 컨디션 난조로만 알려졌지만 이 사건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박나래 측 관계자도 스포츠조선 언론사에 7일 도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맞다. 대응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도 박나래 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약 55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주택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나래 씨의 집이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인터넷상에 많이 나옵니다. 55억 원 자가 초호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뭐 방송에서 뭐 자신이 이렇게 로망이었던 곳에 이사를 오게 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 박나래 씨의 집이 얼마나 좀 거대하고 굉장히 크냐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나래 씨의 이 이태원 단독주택 집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많이 공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으리으리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단독주택을 이 박나래 씨가 탁 공개를 했단 말이죠. 원래도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걸 55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싹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소 수천만 원의 금품이 도난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번 보아, 전현무 두 사람의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의 여파가 결국 박나래 씨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알고 보니 도둑을 맞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와전이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 다른 와전은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가정집에서 전현무 씨의 첫 라이브 방송에 보아 씨가 등장을 했는데 두 사람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서 이렇게 스킨십과 애교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단둘이 라이브 방송에 나올 수 있냐.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추측성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투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예인 취중 SNS 라이브 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자유다. 아니다.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투표가 인터넷상에 떠돌 정도로 이번 두 사람의 라이브 방송은요. 지금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스타였던 보아 씨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전현무 씨는 평소에도 비호감이었다. 좀 함부로 하는 발언이 많았다라는 비판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알고 보니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수천만 원의 금품이 도둑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달이 되면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국민적 관심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